퓨전으로 입문하는 디지털 합성의 입문 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그 퓨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작업 방법과 그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작업에 이용이 되는 그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업 방법과 또 실제적인 그 작업 예를 간단하게 제작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파트에서 미처 그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네, 백그라운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 원형의 이 서클 모양의 마스크를 만들거나 또는 네모난 렉탱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add rectangle 마스크라든가 엘립스 마스크를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게 되죠.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엘립스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원형 서클 모양의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역시 이제 그 비슷한 개념으로 백그라운드를 카피를 해서 색상을 네모난 이제 그 렉탱글 마스크를 역시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립스 마스크하고 렉탱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양 자체를 이제 그 수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포인트 단위로 이제 모양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이제 그 포인트 자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원형 서클이라든가 렉탱글 모양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이제 그 포인트 위치를 바꿔서 이 모양을 다듬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엘립스 마스크라든가 렉탱글 마스크를 사용하지 마시고 제거를 합니다. 바로 add 폴리곤 마스크라든가 또는 스플라인 마스크를 실행을 해줍니다. 어떤 노드를 제가 선택해서 폴리라인 마스크를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노드가 먼저 하나 생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제 커서를 찍게 되면 이제 바로 실제적인 새로운 포인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찍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폴리곤 1, 지금 이 노드의 이름이 보이죠? 폴리곤 1. 폴리곤 1의 폴리라인에 하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폴리곤 마스크의 어떤 여러가지 그 모양이라든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크리에이트 메뉴가 있죠. 바로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립스와 렉탱글이 있습니다. 엘립스를 제가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 이제 그 엘립스의 기본적인 그 가로 세로 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OK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엘립스 모양이 그대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로 포인트가 선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수정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언두를 해서 만들기 이전 상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서 이 최초에 찍은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디폴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위치를 바꾸고 이제 회전을 가해주는 이 조절자의 가운데 포인트 있죠. 바로 이 가운데 포인트에서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폴리라인, 크리에이트, 엘립스,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대로 크기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엘립스 마스크가 만들어졌고,
엘립스 마스크가 만들어졌고 그 포인트의 이제 위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은 제가 폴리곤 마스크로 만들었는데 이쪽에서는 폴리곤 마스크가 아니라 바로 B스플라인 마스크를 생성을 해줍니다. 뭐 역시 이제 어떤 포인트도 찍지 않고 가운데에 있는 조절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B스플라인의 폴리라인 메뉴에 있는 크레이트 엘립스를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대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폴리곤 마스크의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위에 포인트가 이제 배치가 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B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외곽 쪽에 지금 조절 포인트도 역시 같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도 역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작업의 이제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제 제어 포인트가 많은 형태로 바꿔서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시 재정리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삭제를 하고 폴리라인 마스크 역시 이 위치에서 엘립스 형태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조절 포인트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폴리라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Bezier to B-Spline이라는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폴리라인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조절 포인트에서 상당히 이제 포인트의 개수가 많은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의 개수를 좀 많이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형이라든가 정확한 이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구체적인 포인트 단위의 형태 변형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엘립스 마스크라든가 렉탱글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고 바로 제가 보여드린 이 폴리라인에 있는 이 크레이트 메뉴를 통해서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이 더블 폴리라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마스크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소프트 엣지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이제 모든 형태에 대해서 일괄적인 동일한 강도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 엣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하는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소프트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덜 생기도록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폴리라인이라든가 B스플라인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면 포인트 개별적으로 소프트 엣지의 강도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꺼져 있는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 Make Double Poly라고 불리는 이 버튼이 보이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 해당 마스크 전체가 바로 이제 포인트 단위로 해서 소프트 엣지의 강도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구조 상태가 전환이 됩니다. 삭제를 해버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오렌지 계열로 바꿔놓겠습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바로 제가 이 에디 폴리라인 마스크를
생성을 해서 제가 이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생성해 보죠. 네.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스무스 단축키가 이제 세이프 데스죠. 선택해서 세이프 데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 핸들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죠.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직선 형태로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는 이 모양은 원래 그 직선 상태를 유지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 곡선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소프트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능이 꺼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make 더블 폴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make 더블 폴리가 이제 적용이 되면 가만히 보면 이 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린 색상으로 바뀌면서 실선과 점선이 겹쳐져 있는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포인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그 포인트 단위로 어떤 그 소프트 엣지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포인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드러운 소프트 엣지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포인트 위치를 이제 이동시키게 되면 나머지 이제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는 단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언두를 해서 이동하기 이전 상태로 되도록 하죠. 어쨌거나 지금 이 포인트를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거나 또는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 엣지가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원래 그 최초 형태였던 바로 이 실선 부분 있죠. 그 실선 부분에 안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양이 뒤집혀져 있는 형태 소프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소프트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이 핸들을 사용해서 또 이런 식으로 그 기울기를 바꿔서 모양을 또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해서 또 각도를 틀어서 얼마든지 또 모양을 구체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 포인트가 현재 지금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해당 포인트를 선택해서 리니어 상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날카로운 형태로 이제 바뀌어 있죠. 대신에 지금 보게 되면 안쪽에 그 최초의 그 포인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울기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안쪽에 있는 그 포인트의 위치를 이제 이동을 하거나 또는 그 각도를 틀었을 때 바로 바깥쪽에 있는 바로 이 소프트 엣지의 포인트도 같이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바깥쪽에 놓여 있는 이 소프트 엣지용 이 포인트는 실선 포인트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그 소프트 엣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풀어서 즉 종속이 안 돼 있는 구조로 따로따로 제어를 하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실선 쪽에 있는 오리지널 포인트와 소프트 포인트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동시에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아우터 폴리라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락 포인트 페어라는 기능이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체크되어 있으면은 두 개 포인트는 이제 쌍으로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를 이제 풀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보시다시피 종속 상태가 이제 해제가 돼서 따로따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양을 좀 자유롭게 재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종속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면 포인트, 실선 포인트, 점선 포인트 선택하고 다시 아우터 폴 라인
락 포인트 페어.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이 수직 점선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의 의미가 바로 두 개의 포인트가 페어 관계, 쌍으로 동작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두 포인트가 이제 종속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종속 관계로 페어 관계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페어 관계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조작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게 되면 이제 아우터 폴리라인 쪽에 보게 되면 바로 팔로우 이너 폴리라인이라는 기능이 현재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 기능이 체크되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안쪽에 있는 그 실선의 포인트의 위치 변형에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라인, 이 점선 라인의 포인트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 이너 폴리라인 기능을 해제를 시키죠. 이제 보게 되면 이 종속 관계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팔로우 이너 폴리라인 기능을 체크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중간에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인서트 앤 모디파이 기능으로 바로 이쪽 라인을 제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포인트가 추가되겠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클릭한 부분이 점선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점선 위치에 새로운 포인트가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실선 위치에서는 지금 추가가 안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위치에 이제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선 위에서 새로운 포인트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점선에 아웃라인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클릭. 그러면은 이제 점선 이너 라인 쪽에서도 새로운 포인트가 추가됐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두 개의 포인트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 페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페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아우터 폴라인에서 락 포인트 페어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페어 관계가 만들어졌죠. 지금 상태에서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 타입으로 바꿔보죠. 지금 이제 안쪽에 있는 포인트는 이제 바로 곡선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고 지금 바깥쪽에서는 이제 이 최초 만들어져 있는 직선 형태의 그 모양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깥쪽에 대해서도 지금 스무스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알파 채널을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스무스한 마스크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제 이 삭제를 할 때 바로 여기 있는 딜리트 포인트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포인트 선택해서 딜리트. 역시 이제 페어 관계에 놓여 있는 실선 쪽에 있는 이너 라인 쪽에 있는 포인트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종속 관계에 있었던 아우터 라인 쪽에 있는 포인트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보죠. 같이 삭제가 되죠. 그러나 지금 두 포인트의 관계를 제가 락을 풀어서 락 포인트 페어 기능을 체크를 해제를 시켜버리고 바깥쪽에 있는 포인트 선택 딜리트. 보시다시피 이너 라인 쪽에 있는 실선 쪽에 있는 포인트는 같이 삭제가 안 되죠. 이제 페어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 이너 라인, 아우터 라인의 작용에 의해서, 즉 더블 폴리라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로 Make a Double Polyline 기능을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더블 폴리라인 기능이 이제 사라진 속성이 제거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폴리라인을 제거를 해버리고 B스플라인 마스크를 생성을 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더블 폴리라인 기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 있는 Make 더블 폴리라인 기능을 적용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럴 경우가 있는데, 아까 같이 이제 어떤 특정 포인트를 이제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 소프트 아웃라인 포인트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 아웃라인의 그 위치를 옵셋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모든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바로 키보드상에 있는 단축키 O키, 알파벳 O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단축키 O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빼주면 바로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모든 이 아웃라인 포인트의 위치가 일괄적인 똑같은 비율의 거리로 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단축키 5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 포인트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소프트 상태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다르게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그에 따라서 지금 알파 채널을 체크를 해보면 바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죠. 백그라운드 노드를 따로 카피를 해서 이런 색상을 푸른색 계열로 바꿔놓겠습니다. 여기서 폴리라인 마스크를 추가를 한 다음에 가운데 위치에서 엘립스 모양으로 크레이트를 해주겠습니다. 크레이트를 해줍니다. 크기를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포인트 개수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포인트의 개수를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바로 Bezier to B-Spline 기능을 사용해서 더 많은 포인트 개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 추가된 포인트의 간격을 보게 되면 일정한 간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인트가 3개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있는 상태인데, 이 3개의 포인트를 삭제를 해보죠. 삭제를 해버리고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단축키 5키를 알파벳 5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선택한 포인트 중 하나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Make 더블 폴리라인을 실행을 해서 다시 단축키 5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상태의 그 알파 채널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그 폴리라인 마스크를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Ctrl C, Ctrl V. 그리고 이 폴리라인 마스크에 지금 다시 Make 더블 폴리라인 기능을 해제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원래 좀 날카로운 상태의 모양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모양을 약간 조금 이쪽에 있는 포인트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 복제되어 있는 것은 바로 페인트 모드에서 머지가 아니라 서브트랙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쭉 따라해 보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